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공무원법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마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뭐 책이 나오고 나서 그죠, 1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법이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소방공무원법의 어떤 근거가 되고 모태가 되는 지방공무원법이 또 개정이 되고 또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한 4번 정도 이렇게 관련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학습하는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자꾸만 이렇게 추가가 들어가고 또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책이 걸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법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법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법을 단순히 그 조항만 가지고 공무원법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앞에서 임용령도 있고 성진 임용, 그다음 성진 임용 규정 이해 가지고 하나의 그 답이 나오는 데는 한 두세 개의 관련 법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사례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문제가 우리가 승인 시험 치러 보면 단순하게 법 조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문만 외우면 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제 실문을 적용하죠. 실문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의 그 이해해 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풀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부분은 유사한 문제가 상당히 좀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또 문제 풀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개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목적에 나와 있죠.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어떤 특례를 규정한 부분이 아닌 것은 되는데 특례를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 부분 출제가 됐는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외우는 수밖에 없고, 뭐 외우는 것도 상당히 좀 쉽게 외워집니다. 뭐라고 외우면 됩니까? 신임교복이죠. 신임교복. 신임교복 이래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신분보장,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복무. 복은 뭘까요? 복은. 자, 밑에 해설해 보면 복이 있죠. 뭐와 관계해서 복무와 관련돼 가지고 뭐가 빠졌습니까? 신임. 자, 임용과 관련돼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신임 교복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반직 시험을 치면은 매월 며칠 해 가지고 일반직 전체 토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일반 행정에 한꺼번에 칩니다. 근데 소방은 그렇지 않죠. 소방은 이게 보면 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력 검증도 들어가고 또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별도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소방공무원법에서 임용에 관해서 나와 있고, 신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뭡니까 복무라든지 또 소방관으로서 일반 행정과 다른 이런 현장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지방 공무원 뭐 교육원이 있는데 소방은 또 소방학교가 있고, 또 채용되기 되기 전에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직들은 보통 한 4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주 정도. 근데 이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계급에 따라서 또 일반 행정직하고 다른 그런 교육기관을 두고 있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례를 주고 있다. 특례를 주고 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은 이제 국민안전처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죠.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내용 중에서
일부 이러이러한 부분 이게 뭡니까? 소방공무원법에 정하는 내용은 소방공무원법을 따르지만은 소방공무원법에 정하지 않는 이러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특례를 두어놨죠, 그죠? 이런 특례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을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적용되죠. 특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임교복이라는 거. 그래서 신분보장, 복무, 교육훈련 그리고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구분으로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제 이게 뭐 굳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체계를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무직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직 아니고 별정직 아닙니다. 만약에 보기 중에 특수경력직 이렇게 놨으면은 조금 헷갈릴 거야. 특수직 공무원인지 아니면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죠? 특정직 공무원인데 그러면은 요 분류를 한번 볼게요. 분류를. 경력직 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로 과거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직이 있었고 여기 있으면은 특정직이 있습니다. 특정직. 그리고 또 기능직이 있었죠. 기능직이 있었고 특수 경력직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정무직, 뭐 장관이 이런 사람들 그죠? 그다음 별정직 그리고 자 계약직 이렇게 있어요. 계약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법이 바뀝니다. 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직은 말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직은 특정직 공무원 그대로 갑니다. 요 이제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보면 개별 공무원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법, 검찰청법, 그다음에 또 뭐 경찰관 경찰 공무원법 있고 교육 공무원법 있고 군무원법 있고 또 군인에 관해서 또 법이 있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외무 공무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별도의 공무원법을 소방 공무원법이 있듯이 별도의 공무원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정직에 있는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러한 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1번에서 이야기했던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되어 가지고 있다.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공무원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조금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특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기준에 가 있고 그러면 기능직은 어떤? 지금은 기능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고 지금은 일반직, 특정직을 경력직이라고 정무직하고 별정직, 정무직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별정직도 그대로 가요. 그다음에 계약직, 자 계약직도 없어졌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일반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일반직하고 특정직,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다. 이것을 경력직이라 하고 이것을 특수경력직이라 한다. 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3번입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용이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임용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몇 번이 얘기했지만 소방공무원 원법에서 임용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임용에 대해서는 특례를 준다. 어떤 특례냐면은 승진이 신규 채용이라든지 승진, 전보, 파경,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민직, 해임, 감봉돼 있는데 이건 틀렸죠. 감봉이 아닙니다. 감봉이 아닌데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봉이 아니고 뭡니까? 파면이겠죠. 파면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요 임용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특례를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임용에 대해서는 특례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한다?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데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으로 승진, 전보, 파견, 강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법에 일이라 설명하고 뭐 복직에 대해서 일이라 이야기하고 소방공무원법에서는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소방공무원법은 이게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일을 적용합니다. 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임용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외제, 정직, 강등, 복지, 요 강등이 포함됩니다. 강등 그리고 전복직, 면직, 해임, 감봉이 아니죠. 감봉은 이제 징계의 종류입니다. 징계의 양정의 종류라 보시면 되고 파면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해임, 파면, 강등까지, 그죠? 정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도 있습니다. 정직 여기 정직도 있고 강등도 있고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는데 감봉 견책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임용의 다음 중에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 정하는 임용의 특례, 지방공무원법에 비교해서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임용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전보라는 것은 뭐냐? 전보라는 소방공무원이 동일 직위 자격 내에서 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동일 직위하고 자격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보라 그 전보 보면 뭐라 돼 있어? 전보는 동일 직위 자격 내에서 맞습니까? 동일 직위. 동일 직위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자, 소방영이면은 소방영에서 여기라는 직위나 아니면 자격이나 하니까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뭐 항공 정비사를 할까요? 항공 정비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 시도에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구조를 하자. 구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는 대체적으로 서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구조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A 부서, B 부서 왔다 갔다 하죠. 소방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방령끼리 이렇게 서로가 교환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왜 동일 직위, 동일 자격, 동일 직위라든지 자격 내라고 이렇게 밑줄을 끊었냐면은 요 부분을 말을 바꿀 때 동일 직위, 자격 내라는 말을 아니면 동일 직급이라든지, 그죠? 동일 직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직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단어를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틀리게 만들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 핵심이 이거예요.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보가 근무기간 부서 뭐 이렇게 달리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 부분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 직위 자격내라는 거 그것을 요걸 보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전보는 요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뭡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빨리 될 건데 만약 요런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것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혼란스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3번입니다. 강임이라는 것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다른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동종의 직무. 자, 밑에 보시면은 강임은 뭡니까? 동종의 직무에서 했을 부분에 보십시오. 동종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하위 직위. 그러면은 강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오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강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 다른 직위라는 건 뭡니까? 다른 직위. 똑같이 동종의 직무에서 쭉 옵니다. 다른 직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직위라는 거는 뭘까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직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요 다른 직위라는 거는 동종의 직무 내에서 다른 직위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면하게. 그죠?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임이라는 게 다른 직위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위직입니다. 하위. 여러분이 강임됐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뭐 요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위는 성진이라든지 또 뭘까요? 다른 직위로 간다는 성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성진 뭐 다른 직위라면은 또 성진도 있을 거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강임인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해당이 되겠죠, 그죠? 다른 직위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강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위 직위로 간다라고만 표현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우리가 강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은 강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강임인데 다른 직위라는 것은 요다가 성진도 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임이 뭐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직위가 아니고 밑으로니까 하위 직위로 가야 된다는 거.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복직이라는 것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에 따른 정직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걸 말한 날인데 틀렸죠, 그죠? 강등에 따른 정직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직하면은 1월에서 3월까지 직무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죠? 징계 3개월, 정직 3월이라면은 3개월 동안 일을 못 합니다. 출근 안 해도 돼요. 대신 그냥 놔두질 않겠죠. 뭘 시킵니다. 어쨌든 정직 3월이 있으면은 3월 딱 끝나면은 이제 복직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복직 명령을 내려가고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직은 1월에서 3월까지가 있는데 강등은 1월에서 3월이 없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복직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제외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강등한 사람은 3개월 지나면은 지 마음대로 와가지고 일하고 싶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복직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등에 따른 정직은 제외한다 했는데 제외한다가 틀렸죠.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공부하시라 갈로 해놓은 거 있죠. 갈로 해가지고 제외한다 했는데 이게 소방공무원법에 한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 5개, 4개에서 5개 정도가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강등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 강등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3번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는 시험에 참 잘 놉니다. 잘 노는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높겠습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내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해 있으면은 사실 이제 그 이상의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없는데 정의 부분이 그렇게 쉽냐면은 그렇게 코락코락하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봐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문제 한 문제지만은 이게 개별 문제가 잘 될 수 있겠죠. 개별 문제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임용에 있어 가지고 정의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고, 그럼 제외한다 이거 임용 정의에서는 제외한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요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발 적게 놓길 바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근데 요 개별적인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임용의 첫 번째 장에서 관련된 부분은 한 문제 이상은 제가 보기에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매년 그렇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중 임용의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용의 행위가 아닌 것은 앞에서 임용이 있었죠. 임용이 있었는데 파견, 직위제, 파면, 교육 뭐 이런 거는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문제는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것을 여러분이 놓치면은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주는 문제고. 5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용어 중 필수 보직 기간의 정의는 돼 있어요. 필수 보직 기간. 우리가 필수 보직 기간이라면은 뭐 쉽게 말해가 전보 제한 기간 이렇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전보 제한 기간.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필수 보직 기간은 이게 규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바뀌었는가? 바뀌었어요. 필수 보직 기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필수 보직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다시 그때 할게요. 하고 일단 여기에서 정의부터 볼게요. 필수 보직 기간은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이게 보니까 4월 5일자로 바뀌었네, 그죠?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재 직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최소 기간 돼 있습니다. 최소 기간. 옛날에 우리가 전보 제한 기간 했듯이 발령을 받았어요. 첫 번째 A 기관에 A 소방서에 발령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죠, 그죠? 그겁니다.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되는 최소 기간 돼 있어요. 최소 기간. 그것을 우리가 필수 보직 기간이라고 한다.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필수 보직 기간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보면 한 열흘까지가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다시 할 거니까. 자, 열흘까지가 있는데 열흘까지 예외가 있죠. 예외. 이 예외가 어떤 게 있으면 징계를 받는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열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뭐가 있으면 2년 있죠. 2년. 뭐가 있습니까? 교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는 경우 2년. 그 다음에 또 2년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2년 중에서도 경력 경쟁 해가지고 경력 경쟁 최초 임용 해가지고 요게 또 이제 5장 기억나십니까? 이제 5장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5장 제가 외워두시랬는데 자 이제 5장 하면은 퇴직자 재임하는 거 재임용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법고시 같은 거 해가지고 5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학금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는 경우 요 2년 이제 5장 요거 기억해야 했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유사한 거 3자 이거 있죠? 3자 외국 경찰입니까? 외국 경찰 정경련 이런 게 있었죠. 3자 외국 경찰 정경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3년이 있죠. 3년. 뭐 외국에 능통한 사람, 경찰관으로서 현재 그 현계급에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 자격 임용하는 경우, 그다음 이거 뭡니까? 정경련, 전문 교육, 그리고 근무 실적, 연구 실적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수 보직 기간도 뭐 제가 지금 여기 정확하게 맞는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건데 여기에서 대충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필수 보직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머릿속에 왔다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자, 다시 한번 이론서를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필수 보직 기간으로 되어 있다. 시험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5번같이 문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요 필수 보직 기간 다음 중에서 필수 보직 기간은 예외
1년의 예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뭐 2년인 경우 아니면 3년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필수 보직 기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번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소방공무원 관계의 변경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변경행위가 아닌 것은 보면은 소방관계 발생해가지고 발생 보니까 어떤 게 있으면 신규 채용 있죠. 신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는데 소멸을 보면은 소멸은 면직이 있고 면직, 직권 면직, 오염 면직 이런 부분 있죠. 면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하고 파면이 있어요. 파면이 있고 그다음 변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보니까 성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등이라든지 강임, 정직, 파면, 파면 해임은 저 밑에 들어가고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휴직이 있네요, 그죠? 휴직 있고 그다음에 직권 뭐 직위해제 넘어갑니까? 자 직위해제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경이에요. 변경인데 일단은 우리 임료에서 말하는 소멸과 관계되는 부분은 면직 해임 파면입니다. 다음 중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신분 소멸을 가져다 주는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은 이렇게 할까요? 행정처분은 이런 문제가 나요. 갑자기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행정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법이 아니죠. 이게 다 처분이에요, 그죠? 행정행위로서 처분인데 결국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면직 뭐 보기 1번 면직 돼 있어요. 면직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직권면직 이렇게 해요. 직권면직 이런 복이 있고 그다음에 순직 이렇게 했습니다. 또 뭘 하나 집어넣을까요? 순직 뭐 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하여튼 이런 보기를 넣으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문구를 보고도 요게 답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면직, 해임, 파면 이렇게 외우면은 요것을 실무에 딱 적용을 해가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을 가져다 주는 행정처분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 뭡니까? 면직하고 해임, 파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직권면직 이거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직권면직이 아니고 당연 행정처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 소멸되는 건데 우리 소방공무원법에서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순직이고 퇴직이고 명예퇴직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료에서 말하는 신분관계의 소멸을 나타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야 뭐가 답이지 엄청나게 보면 신분이 없어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근데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자 이렇게로 또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직권면직이라 이렇게 답을 찾아 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은 소멸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법에서는 면직, 해임, 파면밖에 없더라.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 간단하죠? 징계에 있는 두 가지하고 자 면직 하나만 여러분이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변경행위가 아닌 것은 이건 변경이죠. 변경 아닌 거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성진, 복직, 신규 채용, 강임돼 있어요. 신규 채용은 뭡니까? 신분 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중 전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내용인데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보가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비 자격 내에서 근무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의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넘어가고 7번 일단 답은 4번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볼게요. 동종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임이죠.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소방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와서 일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직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보면은 복직과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휴직, 직위해제, 정직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뭐 관료인 안에 있는 거 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이건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복직에 해당된다는 거. 파견 같은 경우는 복직입니까? 파견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냥 파견은 복귀라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복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다음 중에서 복직이라고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복직은 요 세 가지가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면해 가지고 나갔어요. 파면. 그 사람 복귀가 되는 거 아니죠. 복직을 하는 거 아닙니다. 파면. 그런 것을 파면이라고는 파면된 사람을 다시 재임용하는 것을 우리가 복직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복직이라면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 있습니다.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전직이라고 그러죠. 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 보고 갈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직무라는 걸 뭐라 직무 간단하게 말해서 일을 우리가 소방관으로서 소방공무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구급도 하고 구조도 하고 하재 진압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다 그냥 간단하게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직류, 직군, 직위 뭐 이런 내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직무이라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소방서, 소방령은 행정과장으로서 행정과장 인사업무 총괄한다. 인사업무 그것은 나을까봐 인사업무 총괄한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총괄을 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소방령이라는 건 뭐예요? 소방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급이에요. 직급. 행정과장이라는 건 뭡니까? 직위입니다. 직위. 요 뭐예요?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총괄 업무. 이 사람의 일이죠. 요걸 직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요것을 조금 더 직급을 유식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상당히 유사한 뭡니까 이게?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렇게 직위의 군. 이렇게 해놨어요. 직급이라는 것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다. 쉽게 말해 소방령이라는 직급은 소방경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를 했을 때 소방령은 소방령 나름대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되 있는데, 이 사람은 소방령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본부에 들어가면은 계장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소방령이라면은 소방령으로서의 책임도가 거의 유사한 이러한 집단을 말한다. 그 유사한 뭐라고 하냐? 직위의 군이라 해놨어요. 직위의 군. 여기 보면 가장들, 그죠? 본부고 보면은 계장들, 서로 보면 가장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 사람들을 우리가 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직위의 군 해가지고 난주 보기 문제 낼 때 직위의 군 대신은 이제 뭐 직무의 군, 뭐 다른 걸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직위의 군을 말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죠? 느낌 오죠, 그죠? 대충 느낌 옵니다. 그 다음에
직위라는 건 뭐냐면 한 명의 공무원한테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 명의 공무원한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와 책임. 그것을 우리가 직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위. 요 보면은 뭐 행정과장, 뭐 행정계장, 행정주임, 뭐 방호주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무와 책임,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뭐라고 하느냐? 센터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을 거고 팀장으로서의 책임 다르죠, 그죠? 방수장하고 또 책임 이런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주임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이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주임으로서 책임, 팀장으로서 책임, 그것을 우리가 직위라 이야기하고 직무는 뭐 그 일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군이 있어요. 직군. 직군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직군은 뭐냐면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대 있죠. 직렬의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일의 성질입니다.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렬은 세 가지가 일반 직렬, 기술 직렬, 그 밖의 직렬인데 이 그 밖의 직렬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방이 들어가요. 소방 경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직군이 있습니다. 이런 직군 있다. 그 다음에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직렬은 각 직무의 여기에 성질이 됐어요. 성질, 종류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책임이라면은 곤란성 이게 나와요. 책임과 곤란성이 서로 다른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과 곤란성이 서로 다른 뭐 중간에 뭐 정도가 어떻고 저떻고 오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이 내용이요. 서로 다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급의 군을 말한다. 이렇게 직급의 군. 직급의 군. 요것을 우리가 직렬이라 이야기해요. 직렬. 그러면은 자, 요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앞에 직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그리고 기술 그 밖에 직군이 있고 여기 직렬에서는 자, 요 내려오겠죠. 그 밖의 직렬 중에서도 뭐 소방, 경찰, 뭐 쭉쭉 검찰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소방으로 넘어갑니다. 소방. 여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직렬이 됩니다. 직렬. 그래서 우리가 소방에서 경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직렬을 달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직렬 다음에 직류가 나와요. 직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직렬 내라면 뭡니까? 직렬 내에 소방 내에서 담당 분야가 다른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무의 군. 자, 여기 이제 직류예요. 직류인데 소방에서는 직렬만 나눠지고 나머지는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이에요. 별도 직류로 안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걸 외우기 쉽게 이론할 때 이랬잖아요. 그냥 이것은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여기에서 뭐 구조라든지 아니면 구급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나누면은 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직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로 얘기했는데 소방에서는 이게 직류는 안 옵니다. 안 오고 직렬까지만 와요. 직류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뭐 지방세 같은 게 있죠. 지방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건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직인이 있다. 하여튼 많아요. 쫙 많죠. 시층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직류라 이야기합니다. 직류라. 근데 소방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직렬이 나눠지고 이제 구조, 구급 이거는 하나의 분장 업무라 사무 분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직무 등급이 있어요. 직무 등급. 여러분 그 이론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직무 등급이라고 있는데 직무 등급은 뭐냐면은 직무의 곤란성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입니다. 이게 또 오는 거 잘릴라 이게. 글자 못 쓰는 사람이 열심히 많이 적었어요. 왜 적었느냐? 자,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랬죠. 성질. 요거는 직렬은 뭡니까? 직무의 종류입니다.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 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직렬의 군이다. 직렬의 군이다. 직급의 군이다. 직무의 군이다. 직위의 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입니까? 직렬의 군, 그 다음에 직급의 군, 직무의 군, 직위의 군이래 놨어요.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틀리게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책임의 곤란성과 정도가 책임의 책임성과 곤란성과 서로 다른입니다. 다른 직급의 군대에 있어요. 다른 직급의 군. 서로 다른 직급의 군대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내냐면 여기 보시면은 직무 등급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데 있죠. 여기는 다른 데 있는데 여기는 유사한 데 있어요. 유사한 무엇입니까? 직급의 군이 아니라 요거는 직위의 군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직위의 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시험 문제에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놓을 수가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장난이란 좀 그랬지만 출제가 됩니다. 내용에. 그래서 제가 읽겠으면 자꾸 제 불빛이 비쳐가지고 자꾸만 읽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문제 내겠죠 이거. 그죠? 이런 거. 여기 했던 거 성질, 종류, 그죠? 다른, 유사한 이런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펼치고 한 번 더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8번부터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